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지연이고 올해 32살입니다. 1살 아래 직장 후배였던 이현수와 사귄 지 3년째입니다. 우리가 사귄 지 3년째 되는 기념일에 그로부터 호텔 레스토랑에서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남자친구와 함께 상견례나 결혼식 일정 등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는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들어왔었는데 저와 같은 경영지원팀에서 일했습니다. 예의 바르게 선배들의 말을 잘 듣는 그의 모습은 사람 됨됨이가 좋아 보였고 이성으로 매력적이었어요. 처음에는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지만 알고 보니 그가 저에게 말을 거는 일이 늘고 있었어요. 선배님이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반대로 싫어하는 음식도 있으면 알려주세요. 일하다가 틈이 나면 이런 사적인 질문을 해왔어요. 나는 피자면 뭐든 좋아하는데. 라고 대답하자 그날 쉬는 시간에 가게를 알아왔어요. 그리고 저에게 보여주면서 말했어요. 선배님, 여기 새로 생긴 피자집인데 진짜 맛있대요. 오늘 일 끝나고 같이 먹으러 갈래요? 눈을 반짝이며 핸드폰으로 가게와 피자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그의 행동 때문에 고백받기 전부터 나를 좋아하는구나 하는 것은 이미 느끼고 있었어요. 신입사원 환영회에서 봤을 때부터 이 사람이구나 라는 건 직감으로 느끼고 있었지만 말이죠. 저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어요. 괜찮으시면 저랑 사귀어 주세요. 세 번째 데이트에서 그에게 고백을 받았을 때는 솔직하게 너무 기뻤어요. 고마워. 사실은 오늘 왠지 고백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했었어. 제가 이렇게 말하자 그는 쑥스러운지 얼굴이 붉어지며 고개를 숙였어요. 1살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뭔가 연하남이라고 생각하고 대해서 그런지 이런 표정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귀여웠어요. 그와 사귄 지 3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적극적인 애정 표현과 귀여움은 여전했습니다. 매년 제 생일이나 기념일에는 제가 갖고 싶다고 말한 걸 기억해뒀다가 깜짝 선물해주고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 데려가주고 제가 아이처럼 기뻐하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훈훈한 미소를 지어주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도 고민할 것도 없이 바로 오케이 했어요. 저를 아껴주는 그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약속한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빨리 함께 살기 위해 신혼집을 서둘러 구하고 결혼식 전에 동거부터 시작했어요. 이제 결혼식을 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부터 남자친구, 아니, 남편의 모습이 확 달라졌어요. 제가 말을 걸어도 남편은 제가 귀찮은지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결혼식 말인데? 나 지금 피곤해. 나중에 말하자. 남편은 저에게 등을 돌린 채 퉁명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집에 있어도 계속 핸드폰으로 게임만 하고 있어서 저희 부부 대화가 없었어요. 도저히 신혼 같지 않은 냉랭한 기운만 집안을 채웠습니다. 이번 주말에 우리 어디 놀러 갈까? 나 삭신이 쑤셔. 그냥 집에서 푹 쉬게 해줘. 라며 늘어지며 말해요. 딱히 몸을 쓴 것도 없으면서 삭신이 쑤시다니. 아무튼 결혼 전에는 쾌활하고 활동적이었는데 완전히 사람이 변했습니다. 왜 이럴까? 나름대로 추측을 해봤어요. 남편은 저와 약혼할 때 경영지원팀에서 인사팀으로 부서 이동을 하게 되었어요. 동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새로운 일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아마도 새로운 생활을 해야 하니 혼란이나 부담을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처음 하는 일이라 실수도 많이 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남편이 편하도록 최대한 맞춰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하는 말들이 점점 거칠어져 갔어요. 퇴근 후 집에 와서 식탁을 한번 쳐다보고서는 뭐야? 아직 밥도 안 했어. 왜 이렇게 느려? 뭔가 저에게 화풀이 하는 듯 한숨을 깊게 쉬어요. 미안해. 나도 오늘 바빠서 조금 전에 막 들어왔어. 지금 쌀 씻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밥 같은 건 떨어지기 전에 미리미리 해둬야지. 진짜 답답하네.
어른들이 생긴 대로 산다더니만 곰처럼 느려터져가지고 앞으로 이런 곰탱이를 매일 보고 살아야 하다니 내가 콩깍지가 단단히 씌어서 왜 그랬을까? 진짜 미쳤지. 미쳤어. 이게 그 상냥했던 그 사람인가요? 저는 분노나 슬픔보다는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저를 정말 아껴줬고 싸울 때도 이렇게 심한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이날을 기점으로 남편이 저를 대하는 태도는 더욱 심해져 갔습니다. 저를 할매, 라고 부르기도 하고 빨리빨리 움직여. 아줌마. 라며 집안일을 재촉하기도 합니다. 저는 남편과의 결혼을 취소할까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당장 다음 달에 결혼식이라 지금부터는 식장 취소 수수료도 발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결혼을 축하해주고 있는 가족, 친척들이 무척 혼란스러울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지금 이 타이밍에 이혼해도 되는 걸까요? 여러 가지로 불안과 망설임을 느끼고 있던 참에 여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동생 이름은 박지혜이고 저보다 2살 어리고 피부과 의사를 하고 있어요. 여동생한테 전화가 오다니 신기했어요. 일이 바쁘다며 여동생은 의대를 졸업하고 나서 특별한 일 없으면 연락을 하지 않아요.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요새 일은 잘 되고 있어? 전화를 받은 저에게 여동생은 가라앉은 목소리로 응. 뭐, 일은 잘 되고 있지. 동생의 목소리는 분명히 우울해 보였어요.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뭔가, 요즘 누군가에게 쫓기는 기분이 들어. 여동생의 말로는 여동생이 근무하는 병원의 직원 전용 출입구 밖에서 모자를 푹 눌러 쓴 누군가가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여동생이 도보로 지하철역으로 향할 때까지 따라온다고 합니다. 역에 도착하면 인파에 섞여 그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다고 하네요. 그런 상황이 약 1달 정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원장님과 상의해서 근무 시간을 조금 늦춰달라고 해도 그 사람은 매번 나타났다고 합니다. 경찰에 말해도 개인 사유지도 아니고 특별한 일이 발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해줄 게 없다고 했어요. 단지 순찰을 돌 때 조금 더 순찰을 강화한다는 말만 할 뿐입니다. 여동생은 일만 하고 연애에는 관심이 없어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건 좋은 징조가 아닐 거라고 느꼈어요. 저는 여동생의 이야기를 듣고 걱정이 됐습니다. 지금은 아무 일이 없지만 그냥 내버려 두면 위험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 혹시라도 모르니까 다음에 흥신소에 한번 상담받아보자. 내가 같이 가줄게. 흥신소라. 언니 말대로 예방 차원으로 한번 제대로 알아봐야겠어. 갑작스러운 여동생의 연락에 저는 여동생이 걱정돼서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온 신경이 여동생한테 쏠리다 보니 남편과의 결혼 고민은 모두 잊어버렸어요. 그로부터 2주 후 저는 흥신소에서 온 조사 보고서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사진에 비친 남자의 얼굴이 본 기억이 납니다. 아니, 낯이 익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집에 오면 매일 보는 그 얼굴. 여동생을 따라다니던 사람은 바로 제 남편이었던 겁니다. 저는 거짓말일 거야. 혼잣말을 계속 중얼거렸고 여동생은 눈이 튀어나올 듯이 부릅뜨고 멍하니 사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후에 여동생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하는 것만으로도 지쳤습니다. 집에 있으면 감정적으로 남편에게 화를 낼 것 같아 친한 친구 집에서 지낸 것이 일주일 정도 지났어요. 결혼식이 코앞에 다가오면서 이대로 현실 도피를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깨질 것 같은 머리를 싸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가야 하나. 도어락을 누르는 제 손이 뻑뻑해져 갔어요. 결사의 각오로 문을 열자 남편은 소파에서 멍하니 허공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돌아온 걸 보고선 때마침 잘 왔어. 안 그래도 할 얘기가 있었어. 라고 했어요. 어디 갔다 왔냐고 할 줄 알았는데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나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 그러니까 우리 헤어져. 근데
지금 식장 취소하게 되면 거의 돈 다 날려야 하고 친척들한테도 구구절절 다 이야기하기 힘드니까 우리 결혼식만 형식적으로 올리고 나서 나중에 따로 이혼하지 않을래? 뭐라고? 나 말고 좋아하는 사람 있었으면 왜 프로포즈 한 거야? 너한테 프로포즈한 후에 굉장히 매력적인 여자를 만났어. 하얗고 몸매도 좋고 돈도 잘 벌고 완전 내 이상형이야. 게다가 임신도 했어. 그래서 책임지고 너와는 헤어질 거야. 저는 남편 한마디로 모든 상황을 이해했어요. 남편은 상견례 때 여동생을 보고 첫눈에 반한 겁니다. 확실히 여동생은 저보다 훨씬 이쁘고 피부과 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소득입니다. 남편이 첫눈에 반해버리는 것도 무리가 아닐 것 같은 사람이긴 하죠. 하지만 임신이라니? 지혜에게 그런 말은 들은 적이 없었고 따라다녀서 곤란해하고 있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 뭐가 뭔지, 뭘 믿어야 할지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는 더 이상 남편과 함께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저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남편과 헤어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결혼식이 이제 코앞이에요. 지금부터 취소하거나 친척에게 사정을 이야기할 기력은 눈꽃만큼도 남아있지 않았고 흘러가는 대로 결국 결혼식 날을 맞았어요. 결혼식은 저에게 그저 지옥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거짓 영원의 맹세를 했고 이런 걸 알 리가 없으신 부모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식은 차질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지만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동생은 참석할 수 없었고 급한 일을 둘러대고 결혼식에는 오지 않았어요. 이 정도면 그냥 결혼식비를 못 돌려받더라도 취소하는 게 나았어요. 그래봐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요. 저는 슬픔에 눈물을 흘렸지만 하객들은 행복의 눈물로 보였을 것입니다. 결혼식을 마친 다음 날 저는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친정이나 시댁 식구들에게 닥치는 대로 전화했습니다. 제가 중요한 이야기 할 게 있는데 모여주시겠어요? 중요한 말이란 말에 많은 분이 모여주셨고 남편은 깜짝 놀랐습니다. 뭐야? 지금 이게 무슨 일이야? 혼란스러워하는 남편에게는 제가 가족 친척을 닥치는 대로 초대했다는 사실을 일절 알려주지 않았어요. 남편도 왔으니 모이신 분 앞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저 이혼합니다. 이현수 씨는 동거하고 나서부터 저한테 계속 막말을 했고 제 마음은 이미 떠났습니다. 지나간 제 인생을 환불받고 싶을 정도예요. 엄마가 말했어요. 아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서방이 뭐 얼마나 말을 심하게 하길래 그래? 시어머니도 말했습니다. 어제 결혼식 했는데 이혼이라니 그게 말이 돼?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 사실은 저희가 같이 살아보니 성격이 안 맞아서 헤어질까 하는 이야기가 오고 가긴 했어요. 그렇다고 해도 결혼식 다음 날인데 상의도 없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혼 선언을 하다니 지금 너무 막 나가는 거 아니야? 바쁘신 분들 모셔놓고 죄송하지도 않아? 저는 남편이 화를 내든 말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핸드폰에 녹음된 걸 재생했습니다. 할매, 아직도 밥 멀었어? 빨리빨리 움직여, 아줌마. 거기에는 남편이 저를 깔보거나 집안일을 재촉하는 모습이 모두 녹음돼 있었어요. 남편의 입이 거칠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만일을 대비해 몰래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할머니라고 부르다니 장난을 쳐도 그러면 안 되지. 둘이 맞벌이 하는 거 아니야? 요새 맞벌이 하면 집안일도 함께 한다는데 너무하네. 친척분들께서 다 같이 남편을 나무라 주셨어요. 그리고 조금 전까지 화가 나 있던 시부모님은 갑자기 얌전해졌습니다. 평소에 남편은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라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가시방석에 앉은 것처럼 심기 불편해했습니다. 너 원래 이런 성격 아니잖아. 이렇게 기분 나쁜 말들을 한 게 무슨 이유라도 있어서 아냐? 그래. 현수가 이렇게 화를 내면서 말하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어. 며느리가 먼저 화나게 해서 아들이 그러는 거 아니야? 시부모님이 남편 편을 들며 말했고 남편을 쳐다봤어요. 아니요. 별로
이유 따위는 딱히. 남편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정확하게 이혼의 이유를 말하지 않는 남편을 대신해서 제가 말했어요. 당신, 나 말고 또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지. 그래서 나는 이제 안중에도 없으니까 나만 보면 짜증나고 화나는 거 아니야? 맞잖아. 그러면서 저는 흥신소 조사 결과를 테이블 위에 뿌렸습니다. 거기에는 여동생을 따라다니는 남편의 모습이 있었어요. 이게 뭐야? 쌍안경을 들고 남의 집 보고 있는 거야? 잠깐만. 여기 지혜가 사는 아파트잖아. 엄마가 아파트를 알아보고 절규했습니다. 미쳤어. 이거 다 치우지 못해. 신경질적으로 말하고 남편은 황급히 사진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사진들과 남편의 행동을 보고 친척 모두 인상이 일그러졌습니다. 이제 남편에게 도망갈 곳은 없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늦었죠. 그러면서 거실로 들어온 건 제 여동생입니다. 모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뭔가 입이 근질근질한 듯이 여동생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누구 하나 뭐라고 말을 해줘야 할지 생각이 안 났겠죠. 저기, 다들 왜 저를 빤히 보세요? 제 얼굴에 뭐 묻었어요? 당황하는 여동생이 말을 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침묵을 깨고 말을 연 건 남편이었습니다. 여동생에게 달려들어 매달리며 말했어요. 지혜씨, 왜 절 무시해요? 임신해서 같이 살고 싶다고 했는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지혜씨야말로 하나뿐인 제 여자예요. 운명의 실수로 만남의 순서가 바뀌어서 그렇지 이혼할 거니까 상관없어요. 지혜씨, 저와 결혼해주지 않겠어요? 여동생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갑자기 프로포즈를 하는 남편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입을 벌리고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만 제가 막말 좀 할게요. 너 지금 미쳤어? 또라이 아니야? 우리 병원에 볼 일도 없으면서 계속 드나들다가 원장님한테 호되게 혼난 적 있죠? 저를 계속 미행하고 게다가 아이가 생겼다느니 당신 여자라느니 사기 좀 그만 치세요. 그렇게 외치고 여동생은 남편의 뺨을 힘껏 후려갈겼어요. 저는 손가락 하나도 만진 적 없고 멀리서 쳐다만 봤을 뿐인데 아이가 생길 리가 없다는 건 요새 초딩들도 다 알아요. 우리 부모님과 친척들은 아연실색했고 사촌은 재미있다는 듯 동영상을 찍었어요. 시부모님은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로 고개를 푹 숙이셨고 시댁 친척들은 모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놈의 자식이 집안 망신 다 시키고 있어. 언제부터 그딴 짓을 하고 다닌 거야? 정말 어디 미쳐서 도른 거야? 어서 당장에 사과하지 못해? 시아버지는 남편의 머리를 짓누르며 저와 여동생을 향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남편은 반쯤 울면서 말했어요. 저 지혜씨 마음 다 알아요. 저 좋아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운명이라니까요. 당신 끝까지 이러기야? 정말 돌았어? 이혼할 거니까 절대 두 번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저한테 가까이 오거나 이상한 행동 보이면 바로 일일이 부를 거예요. 시아버지는 아직도 할 말이 있는지 계속 중얼거리는 남편의 목덜미를 잡고 질질 끌듯이 시댁으로 데려갔습니다. 훗날 저는 시부모님을 통해 남편과의 이혼을 진행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에게서 사과의 말과 함께 거액의 위자료를 받았어요. 저랑 여동생에게 준다고 각각 준비해 주셨고 그 총액은 외제차를 2대 살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많은 위자료를 받아도 될까?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그동안 남편이 해왔던 일을 떠올리면 충분한 금액이긴 했어요. 아마도 아들의 행동을 더 크게 문제 삼아 이를 키우지 말고 그냥 넘겨달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저는 직장 동료 몇 명이 남편과 헤어진 이유를 저에게 물었고 넌지시 이유를 말해줬어요. 지나친 언행들을 예로 들면서 말이죠. 결론적으론 사내의 소문이 쫙 퍼지면서 전 남편은 창피함에 자진해서 퇴사했습니다. 이것은 훗날 친척들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전 남편은 시아버지가 절에 들어가서 정신 차리고 오라고 했답니다. 아무리 못났어도 아들인데
저렇게 망상에 빠져 사는 걸 볼 순 없으셔서 간절한 희망으로 스님께 부탁해서 절로 보냈다는데 스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니 아마도 혹독하게 수행하고 있을 겁니다. 제발 정신 차릴 때까지 절대 절에서 속세로 나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니면 속세와 연을 끊고 무소유의 길로 들어섰으면 좋겠네요. 한편 저는 이혼 후에 직장 동료에게 고백을 받았어요. 저는 잘 몰랐는데 뒤에서 저를 좋아하는 남자들이 있었다네요. 제가 이혼한 것을 기회라고 생각한 그가 먼저 마음을 표현했어요. 저기 전 남편 때문에 좀 피곤해요. 연애는 당분간 안 하려고요. 그냥 지금은 쉬고 싶어요. 지금 당장 사귀자고 말하지 않을게요.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싶을 때 말하면 제가 사드릴게요. 저에게 부담 주지 않고 천천히 제 마음을 기다려준 그가 고마워서 고민 끝에 마음을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조급해하지 말고 상대방이 정말로 나와 잘 맞는 사람인지 괜찮은 사람인지 시간을 갖고 잘 살피고 싶어요. 새로운 사랑을 하며 지난 아픔을 잊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